공장의 제빙실에선 엄청난 물줄기와 함께 얼음이 탈빙 준비에 한창입니다. 탈빙은 빙관에서 얼린 얼음을 빼내는 공정인데요. 말하자면 얼음 생산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이렇게 티 없이 매끈한 얼음이 식용으로도 판매 가능한 얼음입니다. 좋은 거예요. 제빙실에 있는 총 200여 개의 빙관에서 48시간 동안 교대로 얼음을 만드는데요. 예년 이맘때는 서서히 생산량을 줄일 시기이지만 올해는 추석 무렵까지 더위 예보가 있어 쉴 틈이 없습니다. 300개 정도 나오겠는데 한 개 무게가 약 한 150kg 정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톤수로 계산하면은 이제 4톤, 5톤 정도. 탈빙을 한 빙관은 세척, 소독 후 다시 얼음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선 분기별로 수질 검사와 위생 검사 등을 거친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이 통에서 내려온 물은 아무튼 깨끗한 물이에요. 지하 150m에서 올라온 안반수. 얼음을 만드는 과정은 물을 채우고 얼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얼음을 생산하는 이곳에선 보다 섬세한 작업을 더합니다. 바로 이 기다란 막대기를 빙관 속에 집어넣어 보기에도 좋은 얼음을 만드는 겁니다. 넣으신 게 뭐예요? 에아봉. 에어본? 네. 아, 그걸 왜 넣었어요? 에아봉을 안 넣으면 얼음이 하얗게 나와요. 그냥 백빙으로 나와요. 백빙. 에아를 넣어주면 저렇게 투명하게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아, 그렇죠. 상품 가치가 낮은 흰 얼음. 백빙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물속에 공기봉을 넣어 투명한 얼음을 만드는 것이 필수. 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물속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불순물을 가운데로 모아주기 때문에 더욱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48시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48시간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탈빙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탈빙할 거예요? 네. 이곳에선 얼음을 더 단단하게 얼리기 위해 특별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물 속에다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다 넣은 게 아니고 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소금이 또 가장 또 중요해요. 암모니아하고 소금하고 가장 중요하고. 얼음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영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얼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것 같은 원리로 더 낮은 온도에서 얼려야 더 단단한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11.7도까지 얼리는데 새벽에 이제 2시 이후에 이제 11.7도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냉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탈빙을 하게 되면은 막 터져갖고 나와요. 금이 쫙쫙쫙 나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참 이제 그것이 이제 불량품이 된 거예요. 그건 전부. 온도 조절을 정확히 하기 위해선 잠시도 기계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완성된 얼음을 떼기 위해선 까다로운 작업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적당히 얼은 겉면을 녹여주는 건데요. 얼음의 밀도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안 빠지면 이제 속으로 물이 점점 들어가면서 얼음이 또 올라와요.
48시간 얼린 얼음은 탈빙을 하기 전 상온의 물에 5번 넣었다 빼는 과정을 거치고 10여 분간 반복적인 온수 샤워 끝에 비로소 세상에 태어난 얼음들. 작업자가 이틀 꼬박 공들여 만든 작품인 셈이죠. 잠시도 버티기 힘든 영하의 추위. 극한의 온도를 견디며 시간과 싸우며 한여름을 가장 치열하게 보내는 이곳 작업자들. 그 정성 끝에 완성된 얼음은 이제 용도와 쓰임에 맞게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칵테일 되는 거예요, 칵테일. 칵테일이요. 예, 요 마실 수 있는 거 있잖아. 가거름. 그거를. 150kg의 육중한 얼음 덩어리는 바로 위층의 작업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15g 무게의 작은 각 얼음으로 탈바꿈할 시간.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하게 더웠던 이번 여름. 식용 각얼음 판매량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 얼음이 담긴 컵을 구매해 음료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얼음을 자르고 담고 포장하는 일은 대부분 기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식용으로 사용되는 얼음이기에 위생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포장 완성된 각 얼음을 나르는 건 다시 사람의 목. 아버님, 네, 여기 굉장히 추워요. 네. 2.7도. 몇 도요? 2.7도. 2.7도. 여기서 계속 작업하세요. 네. 아이고야. 옷을 약간 편히 입으셨네요. 안 입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안 입으면 좋아서 못 입고. 이 무더위가 무색하게 이곳은 사철 겨울입니다. 아버님, 네. 밖에는요, 폭염주의보 떴어요. 그거에 비하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 아이고. 근데 너무 추워요, 여기 지금. 두꺼운 옷 사이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하지만 칠순을 앞둔 작업자는 묵묵히 추위를 견디며 작업을 재촉합니다. 아버님 좀 편한 일 하시지, 이거 너무. 일자리가 없어요. 없고 생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 시켜준 것만 누르고 한 거예요. 내가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요. 얼음 공장은 여전히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48시간을) 얼려야만 완성되는 얼음은 24시간이 지나면 공기봉을 빼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때 우리가 먹는 식용 얼음의 경우 공기봉을 뺀 후 한 가지 작업을 더 합니다. 식용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물 교환하는 거예요. 이물질이라도 있을까봐 그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얼음을 만드는 것을 가장 신경 쓰는 이곳 작업자들. 수시로 점검하고 시간에 맞춰 물을 교체합니다. 이 물을 교환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는 오염된 물이에요. 중간에는 깨끗한 물로 다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빙관에 다시 깨끗한 물을 채워 다시 하루를 꼬박 얼려야 하는 작업. 얼음이 완성될 때까지 어느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여 개의 빙관 속 얼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제각각. 잠을 잊은 작업자의 수고가 계속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숫자는 적은 거지 12주를 한다 보면은 2시 반이나 그렇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침 일찍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하루가 꼬박 지나야 이루어지는 교대 근무. 작업자들의 시간은 오로지 얼음 제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고단함 끝에 만난 결실은 달콤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얼음 정상적으로 탁 빠져나왔을 때 그때가 보람 있죠. 48시간은 내 공정이니까 그게. 내 흔적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기계로 얼음을 얼린다지만 온도와 염도 조절을 하고 기계를 작동하고 관리하는 일 모두 섬세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 (10년차) 작업자 강기원 씨의 새벽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느덧 아침 7시. 이른 아침부터 얼음 공장 사무실은 분주합니다. 강균행짜리 옛날에 보통 몇 시부터 배달 시작하세요? 7시 반? 7시 반. 아침에 시원할 때 해야 좋지. 얼음이 없고 그런 게 뭐로. 여전히 더위를 뚫고 얼음을 녹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이들만의 노하우. 잘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쭉 깔아야 돼요? 이게 지금 본드업계예요. 보온도 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보이래. 녹지 말라고. 이제 얼음을 신속하게 옮겨 실어 배송을 해야 하는데요. 주문량이 많은 요즘은 아침 7시부터 배송을 시작해도 하루가 짧습니다. 어느새 1톤 트럭 안에 빼곡하게 채워진 40kg의 얼음 덩어리들. 얼음을 싣고 배달을 나가기 전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사님 이거 꼭 얼음 나를 때마다 이렇게 소로를 꼭 씌워야 돼. 바람 안 통하게. 바람 치면은 얼음이 햇빛보다 등록보다 더 빨리 녹아. 시장 쪽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 문 열잖아요. 일찍 가는 게 시장. 시장을 1번으로 가죠, 시장 쪽. 시장을 요즘 일손이 바빠 얼음 하역 작업을 함께하는 장천일 씨 부자. 철없던 막내 아들은 어느새 아버지 곁을 지키는 든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아빠가 하는 일이 이제 힘든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서부터 이제 아빠가 하는 일을 조금씩 도와주니까 이제 이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저 옆에 있는 아들이 이제는 든든하기만 합니다. 얼음이 도착한 곳은 광주의 대표적인 수산물 전문 시장. 시장 안을 가득 채운 것은 통통하게 물이 오른 제철 수산물들. 요즘 같은 날씨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선 얼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가게 안 냉동 창고로 얼음을 옮깁니다. 얼음 녹으니까. 얼음 하역 작업은 속도가 생명. 작업자의 신속함과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다 이렇게 들어서 날르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일일이 얼음을 몸으로 이고 들어 나르는 일이 가장 고단한 작업입니다. 지체되기라도 하면 얼음이 녹아 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터. 단시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더 더워요. 얼음 만지면 사람들이 시원을 짜는데 더 더워요. 무게 마지막 다 되신 거예요? 예. 공장에서 가져온 얼음은 시장 안의 용도와 쓰임에 맞게 재가공에 들어갑니다. 약 40kg가량의 얼음을 들어 재단하고 담는 반복적인 작업. 온몸에 힘을 써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사장님 몇 개나 가셔야 돼요? 18개. 쇠빙기에 넣기가 무섭게 사방에 튀어오르는 얼음 조각은 작업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수산물의 종류마다 사용되는 얼음의 종류 또한 그야말로 각양각색. 이번엔 네모난 형태의 얼음입니다. 어제가 박스에다 넣는다고. 재단을 하시는 거죠? 이곳 시장에서 사용되는 얼음의 형태는 총 6가지. 되게 말로 되게 여러 가지 얼음 종류 다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 사람마다 다 틀리고. 오후에도 계속된 작업. 시장 안의 얼음 물량을 맞추려면 잠시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얼음이 필요한 시장 곳곳에 배달을 하는 것도 그의 목. 하루에 한 몇 군데나 이렇게 배달을 하세요? 하루 종일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 16시간 얼음과의 동고동락.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작업자의 하루는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그래도 얼음이 선생님한테는 아이 살림에 보탬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숙명으로 받아들인 지난 세월. 후회는 없습니다.